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템플 그랜딘의 어느 자폐인 이야기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템플 그랜딘은 정말 자폐 관련 권위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자폐를 겪은 그 일생을 책으로도 거의 세계 최초로 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인 동물학자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공식적인 홈페이지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다른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테드 강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강연들도 찾아보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한 분야의 또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하나 바로 실천적인 도움보다는 하나의 로드맵을 그리거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소개된 대로 템플 그랜딘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템플 그랜딘은 1947년생이세요. 거의 지금 70살 정도가 되셨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뇌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자폐증이란 단어가 쓰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폐증 진단을 아주 어렸을 때 받았고, 그때 당시에 언어가 굉장히 느렸고 사회적 의사소통의 욕구가 별로 없었고, 어떤 상동적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 책에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고, 그 당시에는 자폐증이라고 하면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게 어떤 일반적으로는 보호시설에 많이 보내졌었던 시대였는데, 이때 템플 그랜딘의 부모님은 그걸 아이를 보내지 않으시고 집에서, 그리고 최대한 교육제도 안에서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기 자극적인 문제, 자극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템플 그랜딘이 아이였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이가 어떤 원통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어떤 나를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지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농장에서 동물들을 이제 예방 주사를 맞추고 할 때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게 동물들을 양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기계를 보고 저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템플 그랜딘이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가축의 압박기를 시작으로 동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압박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자극에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계도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 기계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대학교 시절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호기심을 좀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고통받지 않고, 동물들이 도살장에서 일했던 경험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더 윤리적으로 죽게 도축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면서 동물들을 위한 어떤 시설, 동물 복지를 배려한 어떤 시설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삶의 스토리가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환경
접하게 되고 자신의 관심거리를 개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제가 보고 인상 깊었던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42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착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집착을 제거하려는 것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 하나의 나쁜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버릇으로 대치되는데 이것도 집착이다. 고착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일은 보람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한 고착성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보통 자폐 아동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일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한적인 흥미를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이 바로 아이가 그 어떤 관심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건데 우리는 성인들은 그것을 분명 충분히 이용을 해서 아이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관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찾아줄 수도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관심사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행동을 또 배울 수 있게 할까 조금만 더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템플 그랜딘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템플 그랜딘이 앞바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앞바퀴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했을 때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모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어요. 동물에게 사용하는 앞바퀴를 템플 그랜딘이 자꾸 사용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아마 주변에서는 다들 말리고 싶었겠죠. 근데 이때 템플 그랜디는 분명 앞바퀴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어떤 민감한 작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일상에서 처음으로 나는 학습의 의미를 느꼈고 학습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가축 앞바퀴의 압력이 어떻게 논란소를 진정시키고 나의 신경을 안정시키는가?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템플 그랜디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알아내고 싶은 무언가를 그런 주제를 찾았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그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책이든 실험이든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성인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한번 조금씩 도와준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이나 생각을 증명하는 연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템플 그랜딘도 그렇고 특히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상징이나 그림이 있을 때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라면 이미지나 어떤 사진을 가지고 시각화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연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템플 그랜디는 대학에 가서 앞바퀴를 만들기도 하고 만든 앞바퀴를 가지고 본인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직접 해보게끔 하고
그 효과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롯이 혼자 한 것만은 아니고 이 템플 그랜딘을 지지해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가끔 만나면서 이 선생님이 한 얘기가 참 굉장히 이 템플 그랜딘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인데, 다른 선생님들과 어머니가 템플 그랜딘의 앞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 좀 더 나은 기계를 만들어 보자. 대학생들과 함께 그 기계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해보면 좋겠구나. 그 압박 기계가 정말로 안정감을 주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템플 그랜딘이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템플, 네 자신부터 시작해야지. 네가 그 이론을 증명하고 싶으면 수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 가서 과학 저널들을 읽고 연구를 좀 해야지 라고 아이에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템플 그랜디는 굉장히 막막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론, 그러니까 앞바퀴가 신경을 이완해주고 어떤 자극 문제를 해결해준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 막막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어떤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아주 조금 과학 도서를 한번 볼 것을 추천을 한다든지, 너 자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템플 그랜딘이 앞바퀴를 자기 혼자서 그냥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쓴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공개하고 이것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템플 그랜딘의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쓴 편지라든지, 템플 그랜딘의 선생님들이 템플 그랜딘에게 한 말이라든지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충고를 사실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내가 믿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충고는 훨씬 더 중요하게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자폐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폐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교사 또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조금 더 깊이 혹은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충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자폐인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뒷부분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A 선생님 전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